섬이 아름다운 그곳 충청남도. 서해에 자리한 크고 작은 섬엔 충남 해양수산의 오랜 역사와 문화가 흐르고 있습니다. 섬의 역사와 가치를 알아보는 시간. 너무 좋아요. 이 맑은 공기, 조용한데 행복의 결정체. 멋있어요. 가족과 함께 한번 와보고 싶은 곳이네요. 2박 3일 동안 펼쳐진 충남 해양수산 역사문화 탐방. 서울과 경기도의 파워블로거와 블로그 기자단, 오지탐험가와 화가가 함께한 충남의 아름다운 섬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충청남도 홍성군에 자리한 충남도청. 이른 아침부터 도청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바로 충남해양수산 역사문화 탐방에 참여할 탐방단입니다. 충남 섬에 대한 기대를 한껏 품고 모인 탐방단. 사사사 한사영 카페 회원입니다. 섬의 특이한 점이라든지 삶이라든지 뭐 풍경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둘러보면서 마음에 담으려고 합니다. 먼저 탐방단 발대식부터 해양수산 문화, 역사를 더 사랑하고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볼 텐데. 충청남도는 해양수산 역사 문화의 보고입니다. 또 아름다운 섬들이 연계되어 있고요. 거기다 이 섬들과 해안가를 통해서 해양 레저 관광이라든가 해양 레저 스포츠도 충분히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곳이 이 충청남도 서해안인데, 이번 탐방을 통해서 이것이 널리 알려져서 충남의 해양 관광, 해양 레저 스포츠의 어떤 메카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런 방향으로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합니다. 탐방단을 태운 버스가 힘차게 출발했는데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본격적인 섬 탐방을 앞두고 먼저 찾아간 곳은 바로 서해안의 별미를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안면도가 자랑하는 별미 개국지. 우와, 이거 안보이나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럼요. 항상 찍어서 눈으로 맛을 보고 입으로 보고 맛있게 드세요. 금어기를 앞둔 마지막 꽃게라 더욱 맛있어 보이네요. 안면도의 별미를 즐기는 탐방단 중에서 1일 리포터도 뽑았다는데요. 블로거분들이신가 봐요. 네, 대학생 블로거입니다. 그러면 잘 되는데 제가 좀 미션을 좀 드릴게요. 네네. 탐방 기간 동안에 좋은 모습 같이 좀 담아주세요. 좋은 모습들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탐방을 위해 섬으로 들어갈 시간. 탐방단이 탄 버스가 영목항에서 원산도까지 이어진 해상 교량을 따라 힘차게 달립니다. 올 하반기 임시 개통될 해상 교량은 충남에서 가장 긴 연륙교라고 하는데요.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원산도. 해맞이와 해넘이를 모두 볼 수 있는 원산도는 충남 보령의 섬으로 안면도에 이어 충남에서 두 번째로 큰 섬입니다. 해안 영목항에서 보령 원산도까지 해상 교량으로 연육이 되고요. 그리고 원산도에서 대철항까지 해저 터널이 이제 개통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 지역이 대표적인 관광지로 많이 각광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희 도에서도 이거와 발맞춰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서 불편함이 없고 여기서 많은 체험들을 하고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산도에 도착한 충남 해양수산 역사문화 탐방단. 삘기가 가득한 들판에서 원산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카메라에 담기 바쁜 모습인데요. 신민정 1일 리포터 한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블로그에 올리실 거 찍고 계시나 봐요. 네, 블로그에 이쁜 사진 올리고 싶어요. 오늘 사진은 어떻게 예쁘게 잘 찍히나요? 네, 여기 삘기가 조금 철은 지났지만 바람에 살랑살랑거리는 게 이뻐요. 사진도 이쁠 것 같아요. 들어올 때 여기 삘기가 하얗게 눈처럼 쌓여 있으니까 많으니까 기분은 좋았어요. 네. 섬 특유의 여유와 낭만이 흐르는 충남 보령 원산도. 이번 해양 탐방에 참여한 서울과 경기도 블로그 기자단은 평소에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풍경을 사진과 영상에 담아 블로그에 올린다는데요.
그동안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충남의 섬 원산도의 아름다운 매력에 흠뻑 빠진 모습입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요. 기분도 좋고 같이 온 사람들도 좋고 모든 것이 좋은 날이에요. 저 바닷가하고 거기에 있는 저 사람들 너무 잘 어울려져서 참 보기 좋고요. 또 가족과 함께 한번 와보고 싶은 곳이네요. 대학생이자 블로거인 신민정 1일 리포터도 블로그에 올릴 원산도의 풍경을 사진에 담아봅니다. 이번 탐방에 함께한 이재호 화백은 작은 화폭에 원산도의 멋진 풍경을 담고 있는데요. 주로 우리나라의 섬을 즐겨 그리는 분이시죠. 오랜 세월 동안 변할 것 같으면서도 가장 변하지 않는 게 섬이거든요. 그리고 섬은 우리가 이제 요새 같은 때는 그 바다색도 있고 모래도 있고 바위색도 있고 또 산에 대한 색, 그래서 색상도 다양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여름에 가장 활기찬 때에 삼남한상의 모든 기운은 섬에 다 있다고 봐지거든요. 보이는 대로 그려내는 실경산수의 뿌리를 둔 이재호 화백. 아름다운 원산도가 작은 캔버스에 담겼습니다. 하나, 둘, 셋. 이번엔 오지 탐험가와 함께 체험을 해볼 차례. 오늘은 이제 서해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재미죠. 해루질. 그래서 해루질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조금 알아둬야 될 그런 안전 수칙들 꼭 지켜야 될 그런 내용들을 같이 이제 나누고 이게 마지노선입니다. 7시 55분 어디 있든 간에 이 소리가 들리면 여기 알람 소리 들리면 무조건 이 반짝이는 곳을 보시고 무조건 나오셔야 돼요. 주로 충남 태안 지역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 어업 방식인 해루질. 횃불이나 등을 밝혀 작은 물고기나 조개를 잡는 방식으로 밀물이 들어오기 전에 끝내야 합니다. 울렸죠? 자,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알람이 울렸기 때문에 돌아가야 돼요. 자, 저 포인트가 저기 있죠, 그죠? 항상 저렇게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저기. 해루질을 끝으로 충남해양수산 역사문화탐방 첫날이 마무리됩니다. 탐방 둘째 날 원산도를 떠나 보령 오천항으로 이동한 탐방단은 먼저 사적 제501호인 보령 충청수영성을 찾았는데요. 조선 중종 때 수군절도사 이장생이 축성한 보령 충청수영성은 마치 자라처럼 생긴 지형을 이용해 충청수영의 외곽을 두른 장대한 성으로 높은 곳에서 바다와 섬의 동정을 살핀 해안 방어의 요충지입니다. 네, 이곳은 외구의 침입을 방어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쌓은 석성인데요.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잘 알아두셔서 방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청 수영성을 떠난 탐방단이 대천항에서 배를 타고 약 40분 정도 바닷길을 따라 찾아간 섬은 바로 삽시도. 하늘에서 바라보면 화살을 꽂아놓은 활처럼 생겼다는 삽시도는 하루에 여객선이 3번 운행되는 섬으로 안면도와 원산도 다음으로 충남에서 3번째로 큰 섬입니다. 이번에도 탐방단은 아름다운 삽시도의 풍경을 담기 바쁜 모습인데요. 섬이 아주 고요하고 평안해 보여요. 심신이 편안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좀 사진 좀. 글쎄, 사진은 이제 개발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삽시도의 보물을 찾아 나선 신민정 1일 리포터. 첫 번째로 찾은 보물은 바로 황금 곰술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오직 3그루만 발견되었다는 황금색 소나무로 세계적으로도 희귀해서 학술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찾은 보물은 바로 면삽지. 하루에 2번 썰물 때 물이 빠지면 삽시도를 면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는데요. 아름다운 비경을 자랑합니다. 네, 이곳 삽시도에 보물이 총 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물망터와 둘째는 황금곰솔, 셋째는 바로 이곳 면삽지입니다. 이곳 지금 보이는 것처럼 정말 바위와 바다가 함께 어우러져서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번 탐방에 함께한 한인수 화백. 삽시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화폭에 담아보는데요. 사실적 본류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생동감과 생명력이 넘치는 작품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한인수 화백의 손에서 삽시도가 새롭게 탄생합니다. 예술가들에게도 이번 탐방은 뜻깊은 시간이라는데요. 섬 하면 그저 남쪽 바다, 사도해 그런 생각만 했는데 충남 지역에 이렇게
장엄하고 아주 유장한 이런 섬이 있다는 걸 제가 몰랐고 어쨌든 무척 참 시적이고 감회롭습니다. 아름다운 충남의 섬에서 해양 역사 문화를 돌아보며 전통 해양 문화와 서해안 섬들의 가치를 새롭게 깨닫게 된 충남 해양수산 역사문화 탐방이었습니다. 바닷가의 그 빛도 너무 좋고 오가는 길에 특히 이 솔향기 너무 좋아요. 너무 조용하고 힐링이 딱 되는 섬. 2박 3일이 삽시대에 들어와서 너무 삽시간이 지나가서 다음번에 한 일주일 정도 시간 내고 와보고 싶은 그런 섬들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름다운 충남의 섬으로 놀러오세요. 시원한 공기가 하루의 열기를 식혀주는 여름밤.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구잔치가 열렸다. 강원FC로 인해 강원도민들이 하나가 되고 있다. K리그 경기가 열리는 평일 오후. 남춘천역에서 사람들이 강원FC 셔틀버스에 몸을 싣는다. 그럼 오늘 친구들 이렇게 여러 명 같이 가자고 이렇게 꼬셨어요 제가. 당하셨어요 그러면? 네. 꼬심당했어요. 세연 친구한테 당했어요 그러면? 네. 그런데 유쾌한 꼬심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오늘 4명 동원하셨는데 네. 다음에는 몇 명 더 끌고 가실 거예요? 버스 한 대 채울게요. 반면 조용히 정체를 숨기는 승객도 있는데. 지금 어디 팬이세요? 상주 팬이요. 상주요? 그러면은 이거 적의 차를 타고 오시는 거잖아요. 네. 강원이 개막전 때 상주한테 졌잖아요. 네. 오늘 경기 어떻게 보세요? 그때는 강원이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였는데 지금은 이제 김병수 감독의 축구가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경기를 해봐야 알 것 같아요. 의아무의 석영이 내려앉는 저녁 시간. 평일이지만 경기장 앞은 사람들로 북적인다. 오늘은 팬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가 풍성하기 때문인데. 일단 도민분들은 50% 할인 적용을 하고, 그리고 치맥데이랑 그리고 직전에 파페라 그룹 공연이 있고요. 응원은 합심. 경기 전 배를 든든히 채우려는 사람들로 푸드트럭 앞은 장사진을 이루는데, 혹시 저녁거리를 사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걱정은 마시라. 강원FC에서 치맥 세트까지 챙겨준다. 오늘 치맥과 같이 하는 경기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 재밌을 것 같고 꼭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여기에 가득 채워주고 가세요. 강원FC 전용구장 건립을 응원하는 캠페인도 한창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경기력은 좋아지는데 관중이 사실은 우리가 제일 꼴찌예요. 강원FC가. 그게 뭐냐면은 제일 병폐가 뭐냐면은 바로 전용구장 때문에 그렇거든요. 거리가 지금 솔직히 춘천구장은 거리상은 약간 거리감을 느껴요. 요즘은 진짜 눈물나게 진짜 재밌죠. 눈물나게 재밌죠. 강원도민일보는 요즘 강원FC 전용구장 건립을 위해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스포츠 경기를 통해서 도민의 단합을 이끌어내고 그 단합된 힘이 지역 발전, 향토해로 승화되고, 특히 우리 강원도는 이제 인구가 적다 보니까 그런 단합된 힘이 좀 약하다는 지적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강원FC 전용구장 또 경기장 관람하기 이런 것을 통해서 도민들이 한번 열기를 결집해보고, 우리 강원FC가 기왕에 프로축구단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려고 하면 전용 경기장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용구장이 없는 프로축구단은 국군체육부대인 상주 상무와 올해 승격한 성남FC 그리고 강원FC뿐이다. 강원일보에서도 강원도의 여러 단체와 도민들을 독려해 강원FC 명문구단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결집되는 마음은 강원FC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한 11년 전, 그러니까 한 12년 전에 제가 이 강원 FC 창단할 때 조금 이제 관여를 했습니다. 그때 그 주식 사실 때 은행 앞에서 줄을 서서 사시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또 그 분위기가 지금 다시 또 살아나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강원일보는 적극적으로 강원FC를 주요 기사로 다루며 도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다. 저희 강원일보사는 이참에 사실상 강원도가 축구 열기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우리가 강원FC가 강원도민의 통합의 구심점이 되고 또 강원FC의 발전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우리 4대 프로젝트를 한번 시행을 하자 이래서 이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 4대 프로젝트는 강원FC 명문구단 만들기 4대 프로젝트인데요. 처음으로 우리 홈구장에서 그러니까 관중 만석 채우기를 1차 우리 목표로 삼았고요. K리그의 구단별 평균 관중수를 비교해보면 작년에 비해 증가하긴 했지만 타 구단에 비해 여전히 저조한 수치. 전체 12개 구단 중 최하위. 승승장구 중인 구단 성적과 U20 월드컵 스타들의 인기에도 관중몰이가 약세라는 건 강원도의 자존심에도 상처가 아닐 수 없다. 반면 강원FC와 비슷한 성적을 보이는 대구FC의 경우 올해 전용구장이 개장하면서 매 경기 매진을 기록하는 등 팬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대구FC의 작년과 올해 유료 관중수 차이는 무려 4배. 전용구장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이다. 강원FC의 비상, 이제는 강원도민들이 함성으로 날개를 달아줄 때. 평일 저녁이란 불리한 조건에도 많은 관중들이 직관에 나섰다. 마침 오늘은 김호규 선수가 강원FC 창단 최초로 200경기를 달성하는 날이다. 기념할 일 많은 오늘 경기에서도 기념비적인 승부 한번 만들어 봅시다. 김지현 선수가 시원하게 선제골을 터뜨린다. 그리고 전반전 종료 휘슬이 울리기 직전 상주의 골문에 가차없이 날아가 박히는 맏형 정조국의 슛. 우와, 오늘 뭐야? 왜 이렇게 재밌어? 강원FC 성적도 되게 좋은데 이렇게 날씨가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시원하고 날씨만큼이나 선수들이 멋있는 골을 넣어서 아주 신나게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홈 경기의 관중수는 얼마나 될까? 집계 결과 유료 관중수는 2,198명. 기대에 비해선 다소 아쉬운 숫자지만 대신 2,000명이 2만 명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후반 28분, 공이 또 한 번 상주의 골문에 접근하는데 기적적인 해트트릭의 주인공, 공이 발에 스치기만 해도 들어간다는 요즘 대세. 조재환 선수의 세 번째 골이 상대팀의 추격 의지를 한 번 더 끌어내렸다. 이미 3대 0으로 승리를 확실히 잡고 있는 상황에서 활용 점정을 찍으려는 이현식 선수의 멋진 발기술. 강원의 잘생긴 박지성, 멈추지 않는 심장, 이현식의 쐐기를 박는 엔딩골. 이렇게 강원FC는 지난 3월 2대 0으로 패했던 상주 성무에게 2배로 갚아주며 설계 성공했다. 포항전에서 대역전극을 펼쳤던 장본인들인 만큼 4대 0의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는 강원FC. 실점 없이 완벽한 승리. 6경기 연속 무패 행진에 현재 K리그 순위는 4위. 지금 1대 2가 걸려서
오셨다고 했는데 어디서 오셨어요? 전남 하순이요. 하순에서요? 네. 왜 왔어요, 여기까지? 빵해 선수님 보러. 이렇게 사람이 같이 많이 응원하고 그러니까 어떤 것 같아요? 네, 너무 신나요. 강원FC 많이 보러 오세요. 강원FC가 가장 힘차게 질주할 때는 바로 강원이 하나 되어 응원할 때다. 이제 강원FC는 강원도의 가장 소중한 문화 자산이자 콘텐츠가 되었다. 더 높이 비상하라. 강원FC 파이팅! 저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술을 즐기고 공부해왔지만 아직도 너무 궁금한 게 많은 김기만입니다. Junk of the heart is junk in my mind. So hard to leave you all alone. 6년도에 군대를 제대하고 2007년도부터 일을 시작을 해서 술과 관련된 매장들을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술과 어울리는 음식을 같이 판매하는 일도 하고 있고 그 종류에 있어서 양식과 어울리는 술 그리고 일식과 어울리는 술 그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술을 판매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는 없던 형태의 직업을 제가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식당에 찾아가서 그 식당의 메뉴를 보고 어울릴 수 있는 가격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어울릴 수 있는 것들을 소개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또래 친구들과 비슷하게 성인이 되고 나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됐고 술을 마시면서 즐겁게 놀다 보니까 술은 좀 즐거움이다라는 어떤 인식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조금은 숫기가 없는 편이었었는데 술을 먹고 나서는 조금 더 말도 잘 하게 되고 평소에 표현 못하던 것도 표현하다 보니까 이게 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의지를 하면 무섭지만 조금 도움은 조금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술자리에 있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슬프게 있는 사람들보다는 웃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행복해하는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좋은 술을 내고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거에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더 맛있는 음식을 낸다던가 더 맛있는 술을 내면 그 자리가 좀 더 행복하지 않을까 싶어서 술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게 되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조금 힘들긴 하는데 와이프랑 여행을 가도 일단 기본 목적지 중에 어떤 술과 관련된 장소를 먼저 결정을 하고 그 근처로 숙소를 결정하기도 하고 일본으로 여행을 가게 되면 그 지역에 어떤 바가 있을까 그러면 그 바를 찾아보고 그 바 근처로 숙소를 잡아서 이제 주로 목적을 그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거의 생활처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술이 출시가 되면 시음도 해보기도 하고 박람회라든지 행사들이 있으면 참석해서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매우 재밌죠. 제 입장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거고 지금 이제 PD님 같은 경우도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이쪽 제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충분히 설명을 해줄 수 있을 만큼의 정보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도 적어도 제가 판매하고 있는 술에 대해서는 손님들이 물어봤을 때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직업적으로도 충분히 제가 공부를 해야 되고 제가 원래 좋아하던 거니까 자연스럽게 재밌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공부라고 생각하면 공부해야 하는 거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조금 버거운 점도 있긴 있어요. 이제 새로운 술이 하나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사실 와인은 많이 취급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매장에서 이제 양식 메뉴를 내다 보니까 어울리는 술을 찾다 보니 와인들이 있었고 와인 종류가 이제 1년 사이에 100가지 넘는 와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그것들을 다 시음하는 것도 사실 일이라면 일인 거죠. 남들이 봤을 때는 술 먹고 논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에겐 또 일이고 이게 과연 내가 팔고 있는 음식과 어울리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려운 점은 있지만 사실 많이 경험하는 것만이 지금 정답이라서 책으로 이론적으로 공부해서 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사실 좀 몸을 생각해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약도 조금 먹고, 네, 너무 뭐 조금 과하다 싶으면 중간에 끊어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저도 학교 다닐 때 반복적인 뭐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상 아침 일찍 학교에 가서 늦게 수업이 끝나고 또 학원을 가야 되고 이런 일들이 저에겐 쉽지 않았어요. 너무 힘든 일이고 친구들이 함께 다니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교로 가고 좋은 대학교로 가서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고 또 좋은 회사에 취직하면 또 비슷한 생활을 반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렇게 할 바에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뭐 어렸을 땐 단순하게 그 생각으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단순하게. 근데 지금도 후회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사실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 자체를 즐거워했었어요. 즐거워했는데 학교 다닐 때 학생 때는 그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수업을 안 가고 어울려서 놀고 학원을 안 가고 어울려서 노는 거 문제가 되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제가 일이니까.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맨 테이블에 가서 서빙도 하고 뭐 오늘 하루에 대해서 여쭙기도 하고 오늘 기분이 어떤지도 여쭤보기도 하고 음식 맛이 어떤지 물어보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어렸을 때는 문제가 되는 일이지만 지금은 제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서 충분히 좋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화이트 계열 와인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레드나 뭐 이런 것보다는 레드는 사실 품종에 따라서 식사랑 안 어울릴 수도 있거든요. 화이트가 오히려 더 잘 어울리는 게 많아서 화이트를 드시는 거. 이 봉황대라는 공간을 제가 너무 좋아하고 거기에서 있었던 좋은 시간들이 많아서 이걸 누구랑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좋아하는 술을 판매를 하고 그분들에게 그분들이 준비하지 않아도 되게 제가 매트랑 테이블을 준비해서 주류를 구매하신 분들에게 무료로 빌려주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뭐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다 비슷한 것처럼 멀리 가지 않고 바로 앞에서 뭐 매트를 깔고 내가 좋아하는 술을 한 잔 마시고 시원한 날씨나 뭐 좋은 날씨에 그렇게 나가 있는 것 자체는 많은 힐링이 되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뭐 사람들도 그렇게 느꼈던 것 같고 다들 좋아해 주셨습니다. 사람들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고 우선순위라는 것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뭐 남들이 생각하는 그런 매장을 여러 개 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랑은 다르게 어떤 액세서리라든지 뭐 좋은 차라든지 뭐 좋은 옷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생길 때마다 술을 사고 술을 마시는 데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 가장 우선순위라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것들이 가능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어떤 소비층이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 이제 공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형국인데 그 이제 공급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한 곳에 거주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다른 지역에서 많이 유입이 되셨어요. 장사의 목적으로 봤을 때는 이윤 창출인데 내가 서울에서 어떤 동네에 있는 것보다 경주라는 도시가 사람이 더 많이 오니까 경주에 가서 내가 해봐야 되겠다 하고 서울에 계시던 분들도 오시기도 하시고 뭐 다른 지역에 기타 다른 지역에 계시던 분들도 많이 오고 계셔서 지금 전체적인 수준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많이 올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텐더는 일본의 유명한 만화책에 보면 바하고 텐더라고 나눠져 있어요. 뭐 바에 있는 상냥함, 뭐 그게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바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제가 직원들이나 같이 일하는 저희 가족들한테 얘기하는 것들은 바 안에 있는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역할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외로운 사람한테는
말 상대가 되어줄 수 있는 친구가 되기도 하고 기분 좋은 일이 있는 손님들이 왔을 때는 축하해줄 수 있는 역할도 해줘야 되고 혹은 좀 뭐 서먹한 사람들이 왔을 때는 그 사람들이 조금 서먹하지 않게끔 어떤 환경도 조성해줘야 되는 거고 바텐더라는 게 칵테일만 만드는 일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술에 대한 정보도 전달을 해줘야 되지만 뭐 이 사람들을 얼마나 편하게 이 공간에 머물다가 갈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바텐더가 해야 되는 일이고 저는 그 노력의 일환으로 직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매일 신문과 뉴스를 보기를 원하고 있어요. 사실 강요도 하고 있고 사실 뭐 어떤 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지 대화가 진행이 되는 건데 뭐 바에 있는 시간이 10분이라면 손님 10분만 머문다면 저희는 술 이야기만 해도 충분해요. 근데 뭐 머무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돌아가는 일도 이야기해야 되고 뭐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일이라서 단순히 술만 잘 만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 10년이 좀 넘었는데 앞으로도 사실 매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올해 버텨낼 수 있을까? 대중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내년에도 내가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또 내년에도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벌써 10년이 넘게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뭐 10년이라는 시간 내내 열정적이진 못했지만 뭐 중간중간에 그 열정을 불태워서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지금도 그렇고 향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술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뭐 노력을 해서 조금은 무겁게 느껴지는 뭐 위스키라든지 와인이라는 것들이 지방이라는 이 경주라는 이 지방 도시에서도 조금은 가볍게 편하게 먹을 수 있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술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고 뭐 경주에서 위스키, 와인 하면 언제나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제 꿈입니다. 재발견 유리, 그리고 그 유리를 아름답게 조형물로 꾸며놓은 곳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는데요. 아직까지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오늘 특별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만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채널 고정! 유리 고고싱! 조용히, 박물관. 예절을 지켜. 제가 진짜 미술 하나도 모르지만 이것은 아트예요. ART. 여기 유리 테마파크가 도계에 생겼잖아요. 네네. 왜 도계에 생기게 됐는지도 궁금해요. 석탄 주산지가 도계거든요. 근데 도계에서 이렇게 석탄을 캐다 보면은 경석이라고 석탄을 쓰기도 뭐한 어떤 까만 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돌을 녹여서 유리로 맨 처음에 만드셨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에 우리도 석탄 갖고도 유리가 생성이 되는구나 하면서 시작된 게 도계 유리의 역사입니다. 이곳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체험 활동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램프 워킹실을 들어왔습니다. 램프 워킹? 워킹. 아니라 일하다 그 워킹인데. 자, 제가 유리 목걸이 만들기 체험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된 곳에 앉아봤는데 근데 무서워. 이거 불 막 나가면 어떡해.
있더니 또 어떡해요. 할 수 있을까요? 위험하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이게 몇 세부터 체험 가능한가요? 8세 이상부터 체험 가능해요. 아, 그래요? 저도 8로 시작하긴 하는데, 뒤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우선. 어머, 예, 어머, 써야지. 오! 가운데 앉아. 무서워. 어디 때려가는 거야, 나를. 여기서 천천히 그 안에 넣어올게요. 우와! 돌려주세요. 와, 얘가 빨간색으로 변한 다음에 슬슬 녹고 있어요. 유리봉 돌려주세요. 네. 서서히 열이 받고 있는 상태고요. 네, 열 받은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원하는 크기로 될 때까지 유리를 모아볼 거예요. 우와, 나 진짜 실험실 박사님인 기분이야. 뭔가 한 건 있는데 뿌듯하네요, 그래서. 하나, 둘, 셋, 꾹. 자, 눌렀어요. 뺄까요? 네, 떼주세요. 와, 신기해. 자, 기본적으로 꽈배기만 만들 거예요. 꽈배기가 이렇게 동그랗진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좀 길게 먼저 쭉 하고 늘려볼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 콕 찍어주시고요. 네. 꽈배기다. 아직 꽈배기는 아니고. 천천히 쭉. 하나, 둘, 셋, 빙글. 빙글. 오! 끊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와. 툭 하고 끊어줄게요. 우와, 이거 체험하면 커플들도 좋아할 것 같고 가족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커플분들이 오셔서 커플 목걸이 만들어 가신 경우도 있죠. 전 다시 못 올 것 같은데. 준비가 됐습니다. 와! 아, 나 진짜 얼굴로 먹고 사는데 지금 화장 지워지면 어떡하죠? 되게 걱정이다. 제가 또 유리 같은 피부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화장 지워질 것 같아. 어떡해. 아, 아름다우십니다라고 해주세요. 네, 아름다우세요. 네, 지워져도 아름답게 나올 겁니다. 우와! 아, 너무 좋아. 저 오늘 제대로 체험할 수 있는 건 맞을까요? 아, 나도 너무 하고 싶긴 한데. 파이프 끝쪽 벨 잡으시고. 불어요? 아, 제가 음주 단속은 많이 불어봤어도 이건 처음 부네요. 아이고, 폐활량이 딸려가지고 안 되겠는데? 이게 뭘까? 약간 심장 비슷한 걸 만들어서 유리로 뜨거운 심장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럼 이건 이제 집에 가져가요? 네, 너무 얇아서 집에 가져가시기 전에 다 깨져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다시 녹여서 재활용을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익숙한 것 같아요, 모양이. 원초적인 과거의 어떤 우리 보통 기억들도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작품으로 형성한 작품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예술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한국에서 벌써 이 정도까지 만들어낸다는 거는 외국에서 저희가 우리가 유리 역사가 좀 짧거든요. 그래서 부족하다 이런 거는 충분히 우리가 쇄신시킬 수 있는 좋은 작품들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약간 특이한 것 같은데 셔츠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작품이에요? 이 작가는요, 옷을 갖고 캐스팅 기법이라서 덩어리 빠뜨르베런 어떤 기법인데 본을 뜨고요, 유리도 올려놓고 해서 전기가마나 가스가마에다가 소성, 그러니까 온도를 높이면은 유리가 석고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드는 작품이 이런 작품입니다.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고요, 굉장히 보시는 분들이 쉽게 이해가 좀 되는 작가예요. 와, 가는 길도 다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네요. 오호! 길을 잃었어. 위에 조명도 다 이렇게 물방울 유리로 꾸며놨어요. 그래서 위에 천장 보면서 걷는 재미도 있습니다. 도계 유리 테마파크는요, 이게 한국에서의 최고도 되지만 이게 실제로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크고 예쁘게 돼 있는 데가 거의 드물어요. 이게 사실 세계적인 테마파크거든요. 우리 여기 많은 작품들도 있고요. 실내외 작품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예쁜 작품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것도 한번 보시면 어떤가, 어떤 그런 차원에서는 꼭 사람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많이 봐야 되지 않냐,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여기에 볼거리도 많고 또 체험거리도 많아서 독일에 있는 유리 테마파크로 많은 분들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추할게요. 강추! 놀러오세요! 저 근데 TV 유리 TV였어요. 강추!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바뀌어야 학교가 바뀐다. 아지트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살레시오 중학교에 이어 오늘은 서구에 위치한 광덕중학교를 찾았습니다. 저희들만의 공간이 좀 생기면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학교 오는 게 좀 더 즐거워진 것 같습니다. 제가 친구들과 이런 공간을 같이 꾸밈으로써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됐고, 그리고 이렇게 학교가 바뀌어지면서 훨씬 더 디자인적으로나 개선되고 더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대체 어떤 공간이기에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넘어 자부심까지 심어줬을까? 기대감을 갖고 찾은 이곳이 바로 광덕중학교의 아지트입니다. 이 공간은 38년 전부터 우리 고등학교에서 쓰던 기숙사의 공간이었습니다. 이 막힌 공간이었죠. 그래서 벽을 과감히 허물고 여기를 학생 자취실을 만들어서 별빛 테라스와 이 공간을 이렇게 개방시켜 놓은 공간입니다. 콘크리트 건물 밖으로 나와 하늘을 바라보며 자연의 위로를 받아가기를 별관 옥상을 변화의 공간으로 선정한 이유였습니다. 별빛 테라스라는 뜻이 누구나 가슴속에 별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서 나왔는데 그 공모전에서 그게 1등을 하게 돼서 별빛 테라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공간에 대한 주인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이름 역시 아이들이 직접 선정했대요. 공사하기 전에는 그냥 여기 별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쉼터도 없고 그냥 쉬어도 복도에서 애들끼리 이야기를 했는데 별빛 테라스가 이번에 생기고 애들과 여기서 대화도 할 수 있고 같이 놀 수도 있어요. 처음엔 좀 생소했는데 정원을 만들어 가꾸다 보니까 좀 편리한 것 같고 이제 자리에 앉아서 친구들과 얘기하니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별빛 테라스는 여기 보시다시피 앞에 정원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여기 아름다운 정원. 중앙 정원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 아지트 프로젝트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귀한 공간이 여전히 비어 있었겠죠. 저희 학교 별빛 테라스는 이용 시간이 있는데요. 이용 시간은 2교시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입니다. 그렇게 결정된 이유는 나머지 쉬는 시간은 10분이고 2교시 쉬는 시간은 15분인데 2교시 쉬는 시간에 가장 학생들이 많이 출입하고 또 정리하는 시간도 충분하다 보니까 2교시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으로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이용 시간은 물론 물품 훼손 주의, 혐오 표현 사용 금지까지 아이들이 직접 운영 규칙을 정해 지키고 있고요. 수업 시간과도 연계해 활용 중입니다. 오늘 수업은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별빛 테라스의 위험 요소를 찾아서 그 안전을 알릴 수 있는 안전 픽토그램을 제작하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실과 매점 등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와 붙어 있어 더욱 인기가 좋은 별빛 테라스. 이용 빈도가 높으니 사고 확률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별빛 테라스의 이곳저곳을 꼼꼼히 살피며 위험 요소를 찾아냅니다. 이용은 편안하게, 변화는 진지하게. 앉아가지고 쉬라고 만들어놓은 평상인데 가끔 일부 학생들이 여기 올라가가지고 막 난간 위로 막 장난을 친다던가 해서 낙상주의라는 픽토그램을 만들어볼까 생각을 해봤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저 안락하고 좋아만 보였는데 위험 요소를 탁탁 집어낸 아이들. 그만큼 관심과 애정이 깊다는 뜻이겠죠? 그저 파라솔이 있는 곳에 난간에 많이 기대는 걸 많이 봐서 난간에 기대면 떨어질 위험이 있어서 주의를 하라고 이 표지를 그렸습니다.
학교의 변화를 스스로 체감하고 나아가 민주주의와 학생 자치를 배워가는 아이들. 공간은 이미 완성됐지만 변화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선배, 친구, 후배들이 별빛 테라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별빛 테라스가 지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안전문구 하나 없어서 좀 걱정이 됐긴 했는데 이렇게 참여 활동을 해보니까 뿌듯해요. 별빛 테라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거 보고 사고가 많이 줄어든다면 굉장히 뿌듯할 것 같습니다. 누구나 품고 있는 마음속의 별 하나. 광덕중학교 학생들의 별은 교실을 벗어나 반짝반짝 빛나는 중입니다. Say it in the street, that's a knockout. But you say it in a tweet.